안녕하세요. DDR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사례는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의 진입로는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 보면 마을 안길이나 농로 등 이렇게 가볍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과연 진입로를 마을 안길 농로로 받을 수 있는지, 만약에 안 된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개발행위 기준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토지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 4m 포장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그 포장도로에서부터 이 태양광을 하고 싶은 부지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농지들이 있어 가지고 농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농로들이. 그러면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유발 효과가 크지 않은 거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진입로가 없어도 그만이죠. 하지만 이 부지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거기에다가 태양광이라고 하는 시설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 정해진 진입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광 부분을 간단히 보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의 진입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태양광 발전 사업 그러면 그냥 태양광 이렇게 말하죠. 태양광 발전 사업은 개발행위 허가, 발전 허가 두 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전 허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것이죠. 이 법령은 이런 겁니다. 전기사업법에 가보면 전기사업이라는 게 있고 그 중에 발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전기사업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기사업화. 그걸 우리는 이제 발전허가라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허가가 되면 이제 땅에다가 형질 변경을 해서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 시설인 정급 발전사업으로 갈 거냐, 아니면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발전사업으로 갈 거냐를 구분해야 되고, 만약에 개발행위로 간다라고 하면 개발행위 허가 기준과 거기에 있는 진입로를 봐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발전소 부지가 만약에 농지냐 임야냐에 따라서 진입로를 다루는 게 다릅니다. 만약에 이게 임야라면 개발행위 허가에 정해진 기준과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이 같이 맞아야 되는데, 또 여기가 보존산지라고 한다면 산지 전용 기준만 보는데 오히려 그쪽이 더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농지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기준과이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지을 때는 만약에 여기가 비도시 면적이라면 건축허가나 공작물 허가를 안 받으니까, 공작물로 해서 허가를 안 받으니까 건축 부분은 문제가 안 되고요. 위에 시설 부분은 다만 이제 개발행위 허가가 문제인데, 개발행위 허가에서 진입로는 이제 기반시설이라 그래가지고 진입로는 또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의 기준이 있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보존산지를 제외하고 나면 자동차 통행로만 있으면 개발행위 허가, 태양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구체적인 건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을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죠. 이게 지금 현재 맹지인데, 맹지 상태에서 태양광을 할 때 그러면 허가가 될 거냐? 그러면 자, 이 진입로가 마을 안길이나 농로나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3m도 필요 없는 거고, 이게 아까 개발행위 허가에서 우리 전 시간에 어떻게 배웠습니까? 100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 1000제곱미터 미만의 근생, 그리고 농림업용 시설은 마을 한길이나
농로 갖고 된다 그랬죠? 여기에 또 추가되는 게 뭐냐면 태양광 같은 겁니다. 태양광 시설같이 교통 유발 효과가 없는 것은 마을 안길이나 농로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 있어요. 그래서 기준을 우리가 4m 미만의 마을 안길이나 농로를 쓸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1000제곱미터 주택, 근생, 농림업용시설, 태양광 등이고, 또 이미 있는 주택을 개축하는 마을 안길이나 농로 가지고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개발 투자 팁이죠. 헌 집이라도 있거나 아니면 헌 집이 있어도 헐어졌어도 있었던 곳이라면 진입로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기존의 도로로 가지고 안 되는 거, 문제가 안 되는 거. 그리고 6번째는 대지 면적을 10% 정도 늘리는 데까지는 마을 안길 농로로 해주겠다. 이게 개발행위 허가에서 있는 예외 사항입니다. 예외. 그럼 원칙은 뭐였어요? 원칙은 개발행위 허가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이면, 1500평 미만이면 4m가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4m가 있어야 되는 건 원칙이죠. 태양광이 되든 뭐가 되든 다 뭘 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면 원칙이 5000제곱미터 미만은 4m라는 게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3만 제곱미터 미만은 6m여야 되고, 3만을 넘으면 8m. 네. 그러니까 4m, 6m, 8m라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는 뭐 이렇게 대형 개발을 할 입장이 아니니까, 우리는 전원주택 짓고 뭐 조그마한 토지 투자 뭐 이렇게 한다라고 본다면, 원칙은 이렇지만 예외를 우리는 오히려 공부해야 되겠죠. 예외는 개발행위 허가의 진입로가, 개발행위 허가 시 진입로가, 기반시설인 진입로를 확보하는 것은 마을 안길이나 농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을 안길이나 농로가 이미 있으면 그걸 이용하면 되고, 없으면 그 부분을 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개발행위 허가를 마을 안길 수준으로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4m가 아니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수준, 이걸 2.5에 3m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정도의 면적을 개발행위 허가로 진입로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진입로를. 그러니까 기존의 마을 안길이나 농로에 붙여서 쓸 수 있는 게 이렇게 6가지. 그리고 이미 현황도로인 마을 안길이나 농로가 없으면 2.5m 정도에서 3m 사이에 사용 승낙을 받아서 개발행위를 해가지고 이 본 사업부지의 진입로 기준을 맞추어라. 원래는 원칙은 진입로는 5000제곱미터 무조건 3m여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로 이렇게 6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양광을 만약에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개발행위가 뭔지는 알 필요는 있죠. 개발행위는 소규모 개발을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에는 기반시설인 도로 상하수도를 확보할 의무가 개발행위 허가 신청자한테 있다. 그러니까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도 신청하면서 진입로 확보 의무가 있다는 거죠. 기반시설이.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 종류는 5가지가 있는 거죠.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그 다음에 적치, 쌓아놓는 거, 이런 것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태양광 사업을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면, 발전사업 후에 받으려면 처리기한 원칙이 15일입니다. 그런데 타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면, 만약에 임야에다 하게 되면 산지조정부서에다 협의해야죠. 그럼 협의하는데 또 한 20일 걸립니다. 그래서 최소 35일 이상이 걸리게 되는데, 통상 뭐 한 2달 또는 석 달 이렇게 걸리게 되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처리 기한은 15일이라고 돼 있지만, 그것은 타부서 협의 기간을 제외한 겁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도 만약에 도시계획 심의를 해야 된다.
예? 심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심의가 뭐 매일 있는 게 아니고 한 달에 뭐 한두 번 이렇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심의 기간 때문에 또 금방 한두 달이 가거든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는 보통 두세 달은 잡아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행위 허가 규모는 우리가 주로 비도시의 경우에는 관리지역은 3만 제곱미터 9,000평까지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그 이상은 개발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물론 국토계획법에 예외도 있고 다른 법에 예외도 있기 때문에 예외가 있으면 더 넓힐 수는 있지만 이런 태양광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로 가면 9,000평 이상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산 또는 넓은 농지, 염전 이런 데다가 개발행위 허가가 아닌 개발행위는 아까 면적 제한이 있으니까요. 관리지역은 뭐 9,000평까지밖에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고 이때 개발행위 허가의 진입로는 원칙이 건축법에 맞아야 한다. 그리고 접도 의무도 건축법 기준에 맞아야 한다. 이지만 비도시 면적은 건축법 자체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행위 운영 지침의 기준을 볼 수밖에 없고 개발행위가 기준 지침에는 아까 원칙은 4m 이상 예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하면 진입로 해결 및 이제 발전 사업을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만약에 이 연결 도로가 이 부지하고 그러니까 4m 포장 도로에서부터 부지까지 연결 도로가 모두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라면 사용승낙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될 것이나 이 진입로가 농로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사용승낙이 필요 없이 태양광이 허가가 되니까 맹지가 아닌 거죠. 태양광 사업에서는. 그러니까 마을 안길 농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을 안길 농로 등 그랬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너비는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그리고 그 마을 안길 농로는 이미 주민들이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사용 승낙이 원칙적으로 필요 없는 것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에서 사용 승낙을 요구하는 이유는 형질 변경을 하기 위해서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질 변경을 하기 위해서 3m로 도로를 2.5m짜리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다면 그때는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이미 마을 안길이나 농로가 만들어져 있다면 이 토지 부분에서 이 진입로 부분에서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용 승낙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안길이나 농로 등을 가지고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없다는 부분에는 사용 승낙이 필요하냐 안 하냐는 부분도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미 마을 안길 농로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 승낙이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토목사무실이나 시청에서 야, 그거 사용 승낙 필요하다 그러면 왜 필요한지를 일단 정확히 보시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의외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 사업에는 발전량이 1메가 이상이면 한전의 문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유는 송전 선로가 있느냐 없느냐이기 때문입니다. 발전해놨는데 한전에다 연결할 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메가와트 이하는 한전에서 빠른 시간 내로 의무적으로 해줘야 된다라고 법에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1메가 이상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자, 이런 자세한 내용은 저희 DDR 홈페이지에 오시면 전문가 컬럼에 21번에 걸쳐서 우리 이 수익률과 또 그리고 사업 절차,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써놓았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사업에 구체적으로 공부하시고 싶은 분은 저희 DDR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